것 같아요. 넷은 이제 삼천이 세 개의 하늘이 나뉘어서 세 개의 땅과 이제 이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늘이 이로 구분되고 세 개의 땅이 두 개로 구분되면 이제 사람도 세계 중에서 구분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음양의 변화가 끝없이 지속된다. 뭐 이런 뜻을 말하는 건데요. 3이라는 건 아까 움직일 수 있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2는 움직일 수 없는 수고. 근데 움직이는 3을 가진 하늘도 역시 또 음양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땅도 세 개로 돼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렇게 공을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공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공 입장에서 보면 얘가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예로 보면 내가 길에 서 있는데 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사람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면 연결선이 있고 중심이 있고 기준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 채로 그냥 흩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뭐 남자와 여자라서 눈이 맞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또 만날 수 있는 인연도 되고 뭐 이런 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무형의 어떤 중심이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움직이는 것들도 음양으로 나눠지게 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는 결정물인데 따르고 구성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말은 좀 어려운데 사가 되면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나무로 따지면 열매가 이미 결정된 거고 물건으로 따지면 어떤 물건이 딱 성형이 돼가지고 틀이 갖춰져서 조립이 다 그 형체 구조는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구조를 바꾸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손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손이 있고 상박 하박이 있으니까 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손가락도 지금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또 사람 몸도 머리와 몸통과 이 팔다리의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3이라는 거는 상당히 움직이기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자동차도 원래 바퀴가 3개인 자동차가 처음에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니까 4개로 바꿨단 말이죠. 그 4개라는 뜻은 뭐냐면 안정돼 있다. 잘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테이블도 보면 이 사각의 다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잘 안 움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구를 이렇게 만들 때도 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면을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근데 뭐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 힘이 많이 가게 되면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구분은 2의 구분과 차이가 결정돼서 4를 조절함으로 생기는 변화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명리 시간에 그 생리나 생극제화 할 때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는 이제 경계의 구분을 계속하고 정리하는 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틀이라는 건 이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형상이나 어떤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형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오면 거부한다든가 부족함이 오면 채우려 한다든가 이러한 속성을 같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의 근원과 존재, 2의 변화와 차이가 음양인데, 움직이는 것은 음양의 구별에 의한 것이지만 이 음양이 구별되어 있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중심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3 더하기 2가 만나서 5의 수용과 변화를 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음양의 움직임은 상수로 3과 2가 만나서 5가 되는 것인데 수용하고 변화해야 된다. 이 5가 이제 수용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려보면 1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하늘이 있고 이게 3이 생기면 이제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4가 돼서 이제 결정이 딱 됐어요, 틀이. 그러면 이제 얘는 내려가는 거니까 요 결정될 틈에서 4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고 유지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에 또 다른 중심이 생기면 이것이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이 5가 생긴 것 속성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시 또 다른 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얘의 속성도 받아들이고, 얘의 속성도 받아들이고, 얘의 속성도 받아들이고, 얘의 속성도 받아들이고, 얘의 속성도 받아들여서 이 중에서 통일성을 찾게 돼요. 통일성. 이걸 이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역할을 갖춰지게 되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의 역할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서 중심이 서면 이제 이 중심에 따라서 이 각 특징들이 변화를 하게 되고, 이 변화한 것을 다시 밖으로 내보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5의 속성으로 보는데 뭐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움직임은 상수로 5가 되는 것이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움직임은 천진이 3으로 활동하여, 이제 이 세 개를 한모대기로 보면 세 개가 만나면 우리가 쾌에서 만났을 때 뭐 소성계가 만나면 대성계가 되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9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활동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9가 돼서 끝이 되면 그 다음에 10이니까 10은 변화할 수 없는 어떤 결정물 뭐 이런 걸로 남게 되겠죠. 근데 천지는 이제 계속 변화하니까 10이 되면 이제 또 다른 변환점을 준비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의 결정은 3이라는 행동의 시작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 천지의 차이를 인식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천지의 구분도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또는 어떤 반대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두 개의 물질을 중심축으로 잡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움직임이 3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의 변화에 의해서 결과도 주어진다.